나는 부용이. 나는 회룡이. 여기는 축성령 축석고개입니다. (6.25) 전쟁 초반에 적의 전차를 막아세운 김풍익 중령과 분대원들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축성령 전투이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범한 전쟁입니다. 그 당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연이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1군단, 105 전차열단을 보유한 제1군단은 동두천, 포천을 통해 의정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북한의 최종 목적은 서울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서울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반드시 의정부에서 북한을 막아야만 했겠죠. (6.25) 전쟁 때 의정부는 북한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었고요. 북한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 현장이기도 했어요. 북한은 T-34라고 하는 전차를 몰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국군에게는 이 T-34에 맞먹는 전차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이 전차를 폭파시킬 만한 폭격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34는 우리 군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비행기랑 탱크가 많이 있잖아요. 에이그, 우리 엄마 아빠도 태어나기 훨씬 전 옛날 이야기잖아. 나 할아버지한테 전쟁은 무섭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 그래요. 7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군인 아저씨들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빨리 더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많은 군인들이 여기 의정부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곳 축성령과 금오리 중간 고지에 진을 치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죠. 특히 이곳 축성령에는 김풍익 소령과 분대원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김풍익 소령과 분대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적의 전차를 막아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적의 전차를 파괴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적의 전차를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김풍의 소련과 분대원들은 모두 이곳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이, 슬프다. 축성령 전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많은 생명을 구했다입니다. 북한이 부서진 전차를 처리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한강 넘어 피난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피난 갈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김풍의 소련과 분대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다입니다. T-34 전차는 굉장히 크고 단단하게 생겼고 포의 파괴력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T-34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의 신입니다.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적의 전차를 향해 포를 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의 전차를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적의 전차를 향해 포를 쏘았던 김풍의 소령,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했고요. 또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던 김풍의 소령, 지금 군에서는 포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김풍익 중령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김풍이 소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성령 전투에 공을 인정받아서 중령으로 한 계급 특진하시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충무 무공훈장을 받으시고요. 12월에 을지 무공훈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10월 25일에 김풍의 중령과 분대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김풍의 전적비를 세워놓은 것이죠. 선생님, 탑의 모양이 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와. 네, 맞아요. 우리 혜령이가 눈썰미가 아주 좋네요. 예스! 잘했어. 포르소와 적의 전차를 막아 세운 축성령 전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 포신의 방향은 북한을 향해 있습니다. 죽어서도 북한을 막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낸 것이죠. 김풍의 중령은 돌아가실 때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김풍의 중령과 분대원들의 시신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야산에 묻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혜령이 부영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 싫은데. 우리 혜령이 부영이 38선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38선과 휴전선은 같은 선일까요? 다른 선일까요? 같은 거 아닌가요? 38선은 지구상 위선 38선을 그어놓은 선입니다. 38선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38선을 기준으로 남한, 북한을 나눈 선입니다. 휴전선의 모양은 38선과 다르죠. 강원도 지역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어진 선이에요. 북한이 차지한 땅, 남한이 차지한 땅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왜 휴전선일까요? 6.25 전쟁은 아직까지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이 멈춘 상태, 휴전한 상태이죠.
그래서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신고합니다. 이등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우리는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47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7분이 계십니다.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진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